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 15회 동안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제가 강의 진행 계획표를 나눠드렸는데요. 강의 진행 계획은 강의 진행 계획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2시에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 싶을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조금 일찍 오시면은 데일리 테스트 좀 풀고 답을 제가 좀 봐드리고 이제 그렇게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이제 강의를 진도를 나간 범위만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15회 동안 이제 행정법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 대부분은 지금 2학년, 3학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2학년이시거나 3학년이실 텐데, 아무튼 기본적인 사례 쓰는 흐름들이나 행정법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다만 이 행정법 강의 교재가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객관식 지문들이 100%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는 같이 병행을 해서 보셔야지만 지금 3학년이신 분들은 완전하게 좀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복습 방법은 2학년이시든 3학년이시든 항상 이제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해당 부분에 사례집, 그러니까 2학년이시면 사례집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학년이시면은 진도 맞춰가지고 객관식 문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국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는 것에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이 결국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 공법은 잘 처음에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효도 과목이고요. 처음에 정리를 안 해두면 마지막까지 발목 잡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쌓여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공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은 뭔가 쌓여가는 기분은 안 드는데 문제를 풀면 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개별적인 판례 하나하나를 외운다기보다는 행정법은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같이 틀을 잡고 그다음에 사례 나올 만한 건 목차 잡고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시겠는 거는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나눠드린 자료부터 한번 보면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같이 볼게요. 요거는 저희 중간 정도까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계속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민주 국가들은 이제 권력 분립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옛날에는 이 세상이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었죠. 그러다가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인치의 시대 때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사람들 재판도 하고 다 했던 거죠. 근데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군주가 주인인 나라를 군주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화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누군가들한테 맡겨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부패될 수 있을 거고 주인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권력을 세 군데로 나눠두게 된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눠두게 된 겁니다. 그럼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얘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지 않고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말하자면은 종들이 주인을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두고 있는 것이고요.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높은 곳은 당연히 입법부일 겁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우리가 모두 다 뽑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사회 복지 국가로 나아가게 되면서 사실 이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곳은 단연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뭔가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보다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훨씬 많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행정의 영역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전부 다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1만 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이 행정과 관련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정법이라는 건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작용들과 관련되는 법들을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외울 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우리가 3권을 나누어 두었는데 입법부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행정부를 다른 말로 우리가 집행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든 법대로 집행하는 거고, 사법부도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사법부는 사법적인 판단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법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국회의원 300명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법으로 다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는 우리 6년으로 하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몇 교시로 하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학생들이 몇 시에 등교해서 몇 시에 하교할지, 1교시 과목은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것들까지 입법부가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행정부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입법을 맡기기도 합니다. 원래는 입법은 입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능적으로 그 입법 작용을 행정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행정입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로교통법을 국회가 만드는 거라면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고 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그럼 행정부가 잘못된 처분을 내리면 우리는 사법부에 가서 이 처분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사법부에 가져가는 게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야,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봐. 우리가 먼저 한번 판단해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좀 분담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법원이 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한다면은 행정부가 재판과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에다가 똑같이 행정심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그 내용과 상관없이 행정부가 하는 거라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알맹이를 보는 거죠. 우리 항상 형식은 껍데기를 보는 거고 실질은 알맹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입법부도 실질적 의미의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도 합니다. 왜? 국회의원 공무원 뽑아야 될 거잖아. 사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것,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중에서 그 작용의 성질이 행정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맨 위에 그래서 행정의 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행정이라고 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그것이 성질상 입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 우리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렸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나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부르고요. 법에 따른 행정을 하는 곳을 법치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은 법치행정이란 행정이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